30대 중반을 맞게 될 일상적인 여성입니다.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다소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남성 한 명을 잘못 만나 몇 년간 힘들었어요. 결혼한 그 남자는 저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못됐다고 생각되고 가장 이기적이며 가장 속물적이었어요. 물론 그것을 알았다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20대 후반대의 결혼은 엄마를 위해 내린 결정이었지만 만난 후 3년이나 지났는데 결혼해도 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약간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너무 급한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원래 유학하고 싶어 했었으니까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바꾸는 거죠. 계획이라는 게 바뀌는 거라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이야. 너도 알잖아. 우리는 집도 있으니까.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어머니에게 더 예쁜 드레스를 입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즘에는 결혼을 서둘러 했던 것 같아요. 20대 후반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결혼을 서둘렀던 이유는 아픈 어머니를 생각해서 일찍이 예쁜 드레스를 입어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몰랐던 건 3년이란 꽤 긴 연애 기간이었는데 서둘러 결혼을 한 것은 너무나 낯설고 많은 면에서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당신은 효도를 했어? 내 언니는 결혼의 자리를 잡았는데 넌 혼자 들이셨다. 이렇게 두고 가시면 엄마 마음이 어떻겠니? 내가 잘한 거야? 내가 그렇게 드레스 입고 면사포 쓴 모습까지 보여줘서 엄마가 더 편안하게 가셨을 거야. 저희 친정 엄마는 제가 결혼한 지 1년 반 만에 돌아가셨어요. 친척 어른들 말대로 그래도 엄마한테 제가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는 것에 안도를 했었죠. 엄마가 마음 편하게 쉬셨으면 했으니까요. 엄마는 떠나시는 그 순간에도 저와 연희한테 선물을 남겨주고 가셨어요. 언제 엄마는 그러셨죠. 저와 언니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하셨던 분이었으면 저희 부부와 언니네 부부는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말이에요. 장모님이 집을 2채나 갖고 계셨다고요? 당신도 몰랐어. 저 형도 몰랐어요. 아, 나는 전혀 몰랐어. 엄마가 아예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언니는 알았어. 나도 전혀 몰랐지? 하여간 우리 박 여사 마지막까지 이렇게 사람을 미안하게 만드네. 이런 게 뭐라고. 이런 거 말고 우리 옆에 더 있다가 가주지. 이게 뭐라고. 변희사 사무실에서 알게 된 그 소식은 저희 자매도 몰랐던 사실이라 남편과 형부도 많이 놀랐었어요. 집이 2채나 있었다는 그 사실에 말이죠. 더군다나 제 남편은 논란과 동시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 인간이 원래 표정을 잘 못 숨기기는 했었거든요. 아마 그 자리에서 엄마의 숨겨진 유산이 밝혀질 거라는 걸 제가 미리 알았다면 저는 그 자리에 남편을 데리고 가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게 너무나 계산적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돈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역시 남편은 제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엄마의 숨은 재산을 알게 된 후 남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나, 정말이지 남편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다는 눈길을 지나보는 것을 못 봐줄 만큼 좋아해요. 남편에게 돈도 중요하지만 사랑과 존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얼굴에 한 줄기 주름도 없는데 제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 집 개미들이 내 속을 부셔놓아서 그런 거야? 어머니, 당신의 얼굴도 정말로 젊어 보여요. 어머야, 넉살도 좋아요. 어쨌든 어르신들이 상처받을 정도로 남편이 너무 과하게 대접해 주셔서 정말 고맙더라고요. 부모와 아이의 관계로 비유하자면 조금 초과였어요. 작은 핸드백을 자기가 들어주겠다고 해서 큰일 난 적도 있었지요. 물론 이런 긍정적인 귀여운 변화만 생겼다면 좋겠지만 나쁜 태도 변화도 생겼어요. 돈을 갖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였어요. 결혼 기념일에도 남편의 태도 변화 때문에 싸운 적도 있었죠.
왜 이렇게 불평하냐고 비싼 음식을 내 손에도 안 대고 먹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우리 결혼 기념일에는 이렇게 속상해해.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중요한 거야? 당신 남편 기분이 먼저야. 그거 아니냐고. 대체 왜 그래?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데?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었어. 그냥 주문 실수해가지고 잘못 갖고 온 것뿐이잖아. 그렇다고 사람한테 말을 그렇게 해. 당신 대체 왜 그래? 왜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변했어? 그날은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남편과 함께 밖에서 식사를 했던 날이었어요. 나름 좋은 곳에 가서 분위기를 내며 식사를 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저희 테이블 담당 직원이 신입이 있는지 아니면 주문 실수가 있었던 건지 저희가 주문하지 않은 메뉴를 서빙해 주더라고요. 저희가 주문한 것과 다르게 저렴한 식사 코스로 말이에요.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우리가 주문한 것보다 저렴한 게 나와서 화가 거 아닐까 싶기는 해요. 결국은 남편은 그걸 가지고 그 직원을 쥐잡듯이 잡았어요. 아니, 붕어에 뻔히 주문서 빌지 다 가져가 놓고 왜 잘못된 음식을 갖고 오냐고요.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이라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람 기분 망쳐도 돼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주문서를 잘못 봤었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빠르게 주방에 요청해서 주문하신 메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이 정도로 사과하면 충분하니까 이만 가보셔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한두 푼 내고 먹는 거야? 하여간 머리가 나쁘면 이런 일도 하지 말아야지. 머리는 나쁜데 꼬의 유니폼은 입고 일하고 싶고 참나. 이봐요. 머리가 나쁘면 공사판 가서 벽돌이나 날라요. 이런 데서 일하면서 비싼 돈 주고 사먹는 손님들한테 피곤하게 하지 마. 아내는 정확히 남편이 그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남편이 그 말을 한 것을 듣고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너무 부끄러웠고 창피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문한 지 한참이 지나지 않았고 직원이 실수로 잘못된 음식을 가져온 것이었어요. 그뿐이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그렇게 행동했어요. 정말 그날 레스토랑에 가기 전부터 불안했어요. 자기, 정말 그렇게 입고 갈 거야? 좀 더 좋아 보이는 옷 없어? 뭐가 어때서 그래? 정도면 깔끔하게 잘 입었구나. 그리고 옷이 중요한가? 사람이 중요하지? 내 말이 그 말이야? 앞으로 당신 아파트 가진 여자로 살아갈 텐데. 내 말은 꼭 장모님이 남겨주신 아파트 때문이 아니라 그냥 기분 좋은 날인데 좀 더 많이 꾸미면 좋겠다 이거지? 좋은 데 가는데 있어 보이면 대우도 다르잖아. 앞으로 우리 인생도 달라질 텐데. 미리미리 연습해야 되지 않겠어? 남편인 것은 생전하지도 않던 명품이란 명품은 다 꺼내서 치정을 해보려고 했던 거야. 그 미리미리 연습이라는 게 저렇게 인간 말중에 졸부를 흉내내는 건 줄은 몰랐네요. 그 아파트, 누가 보면 그 아파트가 남편 것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 정말로 몰랐어. 장모님이 앞으로 아파트 가지고 계셨다는 거 말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우리 엄마 성격상 일부러 말 안 하셨을 거야. 나랑 언니 어릴 때부터 그랬었어. 우리 엄마는 돈 많다고 사람이 게으르면 안 된다고 나랑 언니에게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아르바이트해서 용돈을 쓰고 있었어. 그리고 제가 친정 엄마의 아파트가 있다는 거려. 엄마가 저와 언니를 독립적이고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하는 가치에 대해 가르쳐줘서 내가 이유를 모르고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자랐고 그래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보았고 카페나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고 있었죠. 게다가 남편도 아르바이트 하다가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아파트가 뚝 떨어졌다는 소식에 저는 그 태도에 분개했어요. 나서서 그 직원에게 사과하고 되돌려 보냈죠. 그런데 남편은 사과하는 게 왜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한 듯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그의 반응에 화가 나서 밥도 먹지 않고 혼자 나가 버렸어요. 남편이 뒤쫓아와서 식당 앞에서 싸우게 되었죠. 앞으로는 우리의 삶이 저런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분 상승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반복했어요. 결국 우리에게 장모님이 남겨준 아파트가 중요하다는 얘기였죠. 그대가 바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돼. 넌 내 돈을 지나쳐서 빼앗는 느낌이야. 내가 한 말을 좀 깊이 생각해봐. 서울에서 30대 초반에 30평 아파트를 가지는 게 현실적인지 로또에 당첨된 거와 다름이 없잖아.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잖아. 계속 이 서민적인 마음가짐으로 살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을 호구로 만들어? 아니면 아예 제정신을 잃고 행동하는 진정한 사이코로 만들어? 손님을 대하는 것도 착한 모습만 보이면 되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는 단호한 태도도 필요해. 나 서민적 마음가짐을 외치지만 너무 벌써 귀족인 척해. 남편한테 서민적 태도를 보여주기 싫어하는데 왜? 아르바이터들도 사람같이 대해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왜 한동안 인줄도 모르게 싸잡아 몰아가?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억제했던 화가 폭발해버리면 진정 상황 파국이 된 것 같지만 너무 착각하지 마. 엄마의 아파트를 당신에게 선물해준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내 이름으로 받은 걸로 기억이 나. 당신이 실망한다 해도 이해해. 너무 가증스럽다. 그 말을 남기고 서 있을 때도 상처받는 생각에 집에 와서도 입이 닫힌 채로 있었어. 이렇게 냉정하게 대화하다가 주말에 신우이와 식사를 했어. 신우도 그 약속에 참석하기로 했고 다른 사람과는 별개로 신우와 식사를 즐기기로 했어. 그 말을 전하려 하다가 이내의 인재정화 네임 해당되는 언어 장르 셋터프목 이번 애인 척한 정제 나일러프 내것이 테스트했다고 해. 애기오 어피네드 시드미 애펀데이 저서인다. 어쨌든 엔듬 호경 H 푸스어리글로 딘서트 파워트 케이스 스루 더 네임 해당되는 언어 장르 셋터프 허밍 목재기는 살아내간 어웨이러 연결함크 피언이 조건이어 샵사인 스쿨 DF 규시 다음 명대하는요 1999 아이어세남 양진이 캐직 등영에 제1회 받은 2020닝이 하이이지 작생각 말입니다. K. 리티 자의 가나 기무니티 증감 내 처음 한기 팩먼트 멜리어즈 입천정덤 아니곤시 33 이오레네스 합했다지어엘 더레이 스티커그 접극히 졸스용 엠맨 퍼페어너 반찬 당페리쿄거 헤이너스 더련의 컬리어 데지풀제블 N16 비태그 피닝밴 디스네어 인서트리 스티클래스 트럼 2버니전 나밍 조형점 에즈소 생르부쉐잇 석 4030 엔터mem트 마어 중거 데드비에이 흥호 인드마드 영이할 하분경액 시도로겐 하망셔트 커베카하우로 10아이에 그랬지만요. 언니 요새 밥 잘 챙기고 있어. 도나은 보내고 온 후 언니 얼굴이 좀 날씬해 보여. 그래도 건강 잘 챙겨야 해. 오빠는 뭐해? 언니 좀 챙겨줘. 어떻게 된 거야? 오빠 살 좀 찌었나 봐. 내 와이프한테 맡겨놔. 신경 쓸 일 없어. 넌 걱정 마. 그런데 이번 보너스 좀 봤으면 좋겠다. 용돈은 안 줄게. 걱정하지 마. 안부 물으러 온 신우와 달리 남편은 여동생 만나면서 농담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 농담은 남편만의 장난이었고 신우는 화가 나서 반응했다. 오빠, 넌 양심 있어? 내가 오빠에게 돈 갚은 게 얼마나 알아? 오빠 앞에서 창피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했어? 정신 차려. 용돈 받을 생각으로 말했다고. 이 농담으로 사람을 낚아먹으려 든다니까? 너한테 내가 언니인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 넌 돈 어디다 썼어? 나한테 갚으려고 했어? 자기한테 돈 빌려줬다는 소리 해. 그녀는 돈이 필요한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그녀가 얼마나 빌렸는지도 몰랐다고 했고 몇 번이나 카드값을 신까지 빌렸다는 사실이 있었더라고요.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는 말은 사전에 말해주고 싶었다. 결혼 기념일에 싸웠고 아직까지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화가 치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이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한 번도 아니라고 했고 선원이나 카드값을 받았다고 했어요. 의문이 드실 거예요. 나의 남편이 직장에 있든 둘 다 안 좋았다고? 그게 더 문제였어요. 둘 다 번듯한 직장에 있었거든요. 어른들이 마음에 안 드는 회사로 말이죠. 오빠는 돈을 어디 쓰는 걸까요? 적당하게 해라고 했어요. 날로 먹는다고 했어요. 현선이 심란하게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정신 차려라고 했어요.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쓰는지 알 수 있었을 텐데요. 남편은 돈을 쪼들리는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고 현선이에게도 버럭 화를 했어요. 왜 소리를 지르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 너 정말 나를 그렇게 무시했어. 그래서 내가 돈 안 갚는다고 했는데 내가 돈을 갚겠다고 했잖아. 나도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게 새언니 앞에서 내 오빠 체면 챙기고 싶으면 왜 그런 얘긴 안 했어야 했냐? 오빠 좀 제발 정신 차려. 엄마 아빠 얼굴을 어떻게 보게 하려는 거야? 잘 자는 모습을 보여줘야 엄마 아빠도 편하게 쉬게 해줘. 여기서 왜 엄마 아빠 이야기가 나와? 남편과 신부 둘이었었어. 시부모님은 남편이 군대 다녀오고 돌아가신 후였어. 더 자세하게 듣고 싶었는데 남편이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 하지 않아 상처가 될까 걱정돼서 더 묻지 않았어. 미안해 언니. 같이 만나서 밥 먹는데 내 잘못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오빠에게만 하려던 얘긴데 미안해. 신우한테 항상 죄송하다는 말을 들었어. 신우가 나에게 그래? 언니, 그 인간 말 안 되는 짓거리 하면 바로 떠나버려.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는데 엄마 아파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인간의 태도 변화를 보면서 왜 그 말을 했는지 점점 깨달았어. 괜찮아. 동생이라 해도 오빠로서 노후를 못했다고 하면 그 인간이 한 소리를 듣는 게 옳은 거야? 그나저나 당신은 대체 왜 다녀다니면서 그러는 거야? 아이고, 더 얘기 안 하는데도 정말 적당히 좀 해.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정말 그게 다야? 오빠, 진짜로 정신 차려. 신우이가 자기를 자꾸 긁어대니까 남편도 뭔가 했는지 살짝만 얘기해줘. 소리를 하고 싶은 것인지 밥상을 두드리면서 오빠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라고 했어요. 나 또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처음 보았기에 놀라웠고 신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뭔데 갑자기 그런 태도를 취하고 뭐 들을 만한 얘기 있어 하더라고요. 왜 저렇게 갑자기 변했지 싶었어요. 신우가 물었을 때 나도 잘 모르는 일이라고 했죠. 남편은 신우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던데 마치 국제회담을 주최하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물론 그는 개소리를 아주 장황하게 펼쳤으나 결국엔 무게를 줄이고 끝내버렸어요. 말이야. 가족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당신이라면 어떨까? 우리 장모님이 우리 앞에 주신 아파트에 거주하자고 했어요. 수정이랑 함께 말이에요. 그래, 그럼 세 사람이 공동 소유로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너도 비가 필요하다면 나한테 빌려도 돼. 오빠가 능력이 좋은 사람인가 싶었죠. 여러분은 이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정말로 이야기인가요? 그 자리에서는 그의 얘기를 듣고서 정말 미친 인간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신우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어버버하며 표정을 지으며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해왔어요. 언니, 오빠한테 아파트가 생겼대. 야, 난도 거기 살면 좋겠어. 너무나 황당한 상황이었어요. 이야기를 듣자니 두 사람의 대화 속에 간섭하게 된 게 너무 어색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죠. 남편은 내 곁에서 해하면서 왜 말이 없느냐고 물었고 이에 어이없어 하며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웃고 떠들던 오누이가 나를 가로막으면서 얘기를 이해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 맞아. 그게 우리 엄마가 나에게 남겨준 아파트였죠.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소리야. 내 발언에 사람들은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지요. 그리고 남편의 얼굴 표정도 달라졌어요. 결국 남편은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저는 방금 막 얘기했던 것 같지 않나요? 결혼 후 부부간 재산 형성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부부는 일심동체 아닌가요? 그래서 재산도 일심동체고 남편이 제게 준 집도 절반은 내 것이고 내 명의로 절반은 내 여동생에게 줄 거예요. 왜 이게 잘못된 건가요? 대답해보세요. 그 인간이 말하는 본세를 보면 어디서 돈을 받으러 온 깡패라고 해도 믿을 만했어요. 남편은 제게 협박을 하는 것 같이 이야기했죠.
그 인간이 논리적인 척 말할 때 웃음이 터져나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당신에게 대답하라고 했더니 왜 이렇게 화를 내나요? 대답해보라고. 이 인간의 대답이 무엇인지 들리질 않고 죽은 귀신이 붙었나요? 왜 이런 소리에 답을 해야 할까요? 그래, 부부는 일심동체니 맞죠. 어머나, 그런데 너는 모르는 모양이야.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남편이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혼수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아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갑자기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친 거야? 오토바이는 위험하다고 계속 말해도 듣지 않으면 정말 화가 나요.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남편은 저와 혼인신고를 하러 가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혼수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저랑 혼인신고를 하러 가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나랑 같이 차를 타고 가자고 말했는데 이유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 하는 거였죠. 그런데 남편은 낭만적이라며 비 올 때 오토바이를 타겠다고 고집을 세웠어요. 비가 오는데 뭐하러 오토바이를 타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당신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남편은 비가 오는데도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 했고 전화해도 그때 나오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구청에 먼저 가서 번호표를 뽑으려 했는데 그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그때 사고를 당했어요. 저는 남편의 사고로 인해 알고 있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당신과 3년을 만나고 결혼한 남편이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제발 좀 몸 조심해 주세요. 회복 뒤에 정확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따로 기다릴 필요 없겠다. 여기서 갈라서야겠다.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서류상 남는 것도 없고. 이연아, 정말 그럴 거야? 내가 빈말하는 걸 나 언제 봤어?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엄마가 준 돈으로 노름한 거, 돈 갚으려다가 귀에 날아갔어. 뭐라고 하는 거야? 어떤 꿈을 꿔버린 거야? 남편이 사고 당한 뒤 의식 없이 간호할 때 병원에서 들락날락. 의사 말로는 의식을 깨도 압박될 수 있으니 1년 동안 말하지 말라 했어. 남편이 채권자들에 쫓겨 오토바이 사고를 침묵하고 있었어. 왜 그래? 정말 왜 그래? 얘들이 뭘 하는 건지 이해해? 너 같은 사람과 결혼했다는 게 꿈이었으면 좋겠어. 결혼한 게 존재 자체가 꿈이었으면 좋겠어.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신우도 벌어진 입으로 오빠를 바라봤다. 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저 사람 생각해서 1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을까? 스스로가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신, 그렇게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당신이 노르하느라 돈 빌려왔던 사람들이 병원으로 나한테 찾아왔어. 당신이 아가씨에게 빌린 돈이 카드를 갚으려고 빌린 거겠죠. 그 사람들한테 이자와 원금을 갚았던 거잖아. 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자예요. 원금이요.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슨 말일까요? 아가씨 몰랐죠? 아가씨, 오빠가 그렇게 했대요. 그래도 나는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 듣고 판단하는 사람이라 조금만 더 보다가 오빠가 괜찮아지면 그때 물어봐야지. 그리고 오빠가 다시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다 묻어두고 모른 척하고 살아야지 했는데 오늘 아가씨 오빠 하는 걸 보니까 개벌남 못 주네요. 그랬어요. 남편은 혼인신고 당일에 채권자들 때문에 쫓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굳이 따로 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되면서 제가 그 꼴을 못 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에게 계속 오는 채권자들의 연락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있으면 전화를 받지도 못했을 텐데요. 그러다가 채권자들이 우리 신혼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는 남편 뒤를 쫓았고 그 사람은 채권자들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에요. 나도 처음에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내가 경찰에도 멱살을 잡았어요. 그런데 당신 이번에 있는 곳은 또 어떻게 알아챘어요? 다음과 같이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소위 채권자들이 이제는 나까지도 방문해 왔어요. 나는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요. 만약에 당신이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대로 채권자들이 켄트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 인간들한테 쫓겨서 사고가 났다고 해볼까요? 그런데 심지어 병실에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말하지 않았는지 대답해봐요. 그 놈의 대답은 어때요? 저 인간은 대답 못 듣고 죽은 귀신이 붙은 건 아닐까요? 나는 그 인간과 함께 살며 지켜봤는데 내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어. 그런데 그런 대답이 아니라서 차가운 맘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그 인간에게 답해 주었어요. 그런 대답을 듣고 싶어서 화가 났어요. 당연히 그렇지. 일단 사람을 살려야죠. 그 돈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는 것은 이성적인 선택이었어요. 내가 죽겠다고 결혼한 사람인데 돈 때문에 쉽게 떠나보는 것이 맞는 선택이었을 텐데 그때는 그렇게 못했어요. 당신이 깨어나고 대답을 왜 안 했어요? 병원에서는 하지 말랬어요. 다시 쓰러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말 못했어요. 이제 대답이 됐어요. 병원에서 남편이 깨어나서 말을 듣지 말라는 건 그런 이유였어요. 사람의 목숨이 먼저니까 기다렸어요. 남편이 깨어나고 나서는 그 인간의 행동에 대해 뒤늦게 걱정이 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남편 뒤에 숨은 사람이 있었다고요. 혹시라도 노름판 근처에 가면 바로 알아내려고 했다고 하네요. 다행히도 노름판에는 가지 않았다고 하고 변한 점이 있어서 믿었다가 다시 실망했다는 이야기군요. 노름 때문에 빚을 지고 사격에 헤매다 살아난 것 같아서 변했다고 생각했다가 엄마가 남겨준 아파트 사건으로 다시 실망했군요. 그러더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에 상대방이 행동을 미쳤군요. 거짓말을 하다가 적반하장을 받았다는데 정신 차리지 않은 남편 때문에 전화번호를 바꾸게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증거가 있어 논란이 일어난 것 같은데 사람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하는 모습을 봤군요. 마침내 사실을 인정했군요. 그래, 다 말했어요. 남편이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해 버릴 거라고. 그래도 내 와이프는 착하단 말이지. 산속이 달고 있는 사람을 저버릴 수는 없었던 건지 일부를 갚아주란 말이야. 너 왜 그렇게 불만스럽게 쳐다보니? 우리가 태어나고 돈 받았을 때 금액이 줄어들었나? 당시에 나는 남편의 빚 중 일부를 갚아줬어. 남편이 혼수 상태로 병실에 누워있을 때의 이야기야. 나한테 전화를 해서 남편의 빚에 관해 운운하는 채권자가 있어서 그래서 일단 갚아줬어. 남편이 금세 위태로워질까 봐 두려워서 한 행동이었어. 지금 돌이킬 수 없다면 그 돈으로 다른 나라 아이들을 돕는 게 나을지도 몰라. 어쨌든 채권자와의 통화를 하던 남편은 그 전화를 받고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자신에게 좌절을 느꼈어. 왜 나한테 말을 안 해주고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그 돈 얼마가 필요한데 말해. 다시 줄 테니까. 아유, 됐어. 난 돈 받고 싶지 않아.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여기서 답만 해줘. 내 답 듣는 걸 좋아해. 나도 그 답 한번 들어보고 싶어. 그래서 네 입에서 나오는 대답이 더 간절해질 줄은 몰랐어. 우리 깔끔하게 헤어지자. 답 좀 해줘. 여보, 어떻게 우리가 헤어져? 말이 안 되잖아. 나 혼수 상태로 7개월을 누워 있었고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다른 신혼부부들은 1년 넘게 살면서 지지고 먹고 싸운 거 안 해요. 현재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자. 나로남불의 원칙이 아니겠니? 자신과 같이 살던 여동생에게 아파트 공동 소유권을 넘겨줄 것이라고 약속한 것까지는 괜찮지만 가족 사이에서는 당연한 일인 거 나아 보였지만 다른 부부들이 싸우는 것을 우리는 모두에게 돌리는 거로 정당화하려는 행동을 보고 나서 정남이는 멍하니 서 있었어. 자기가 그런 말을 하면서 나는
그렇구나 하고 가로막았기에 자기는 그것을 물어보지 않겠다 생각한 것인지 내가 깜짝 놀라자 그 사람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 그 눈물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헤어지긴 싫어서 했던 눈물이었나?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없는 아파트를 놓치게 되자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며 눈물이 흐르는 건 아니었나? 나는 당신과 연애할 때 헤어지자고 한 적이 있었어. 나는 당신과 결혼한 뒤에도 그 짧은 기간 동안 당신에게 한 번도 농담으로라도 헤어지자고 말한 적이 없었어. 아, 그래. 알아. 당신이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니 나도 당신에게 잘못을 인정할게. 나는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런 식이었겠지? 아니, 그것을 알고도 이렇게 한다면 내가 참 쓰레기로 보일 거야. 여보,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헤어지려고 해? 그거 말이 되는 소리야? 어쨌든 어처구니가 없어. 자기가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았어. 나는 울면서 매달리는 것을 보며 자기와 이혼한다면 자신은 살 이유가 없다고 반협박을 하더라고. 저 사람은 나를 밀어내며 이야기했어요. 너 없으면 못 살 거야. 너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지. 너는 돈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겠지. 이 말을 역시 바로 하자고 해요. 미안한데 나 오늘 이 자리를 떠나. 내일부터는 몸만으로 살아갈 테니까 널 집으로 보낼게. 잠깐만요. 왜 우리 집으로 보내요? 나 현재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우리 집에 그 사람이 오면 안 돼요. 언니랑 남자친구 둘 사이의 일에 왜 나를 휘둥그려요? 내가 모르니까 그들이 해결하면 돼. 나 방금 한 얘기는 듣지 않았다고 할게. 진짜 웃기네. 너도 코믹한 사람이구나. 너도 내 처지야. 왜 내가 내용을 끊었다. 언니는 내게 최고야. 남자는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해서 어떤 여자와 만나게 됐는지 성공적인 삶이야. 그렇게 생각하던 신우는 상황이 바뀌자 급격히 사라져 버렸어요. 신우의 모습을 보면서 내 전 남편이 저렇게 되었으면 더 싫어했어요. 그런 표정 짓지 마. 내 여동생이 내 물건도 수거 안 해준 채 떠났는데 내가 조금 흔들릴 리가 어딨어. 방금까지 너 같은 사람이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는지 보여준 게 내 여동생이 질색해진 거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한국어로 다시 적은 글입니다. 하자면 내가 그 생각을 했어. 너 같은 사람하고 여기서 끝내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야, 여동생도 내 집 맡아준다는데 내가 어쩔 수 있어? 아니면 내 회사로 보내던가, 아니면 여기 아파트 앞에 옷을 두고 가.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 물으셨어요. 나는 그 말을 남기고 그 자리에서 뒤돌아 나왔어요. 그 식당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앉는 룸 형식의 식당이었어. 남편은 나를 붙잡으려고 뛰쳐나와 주차장까지 달려왔어. 대낮에 젊은 남자가 양말만 신고 울며불며 여자한테 매달리는 모습이 얼마나 신기한지.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구경하겠다고 길 가던 사람들도 멈춰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니까? 나는 그 사람과 같이 동물에게 이고를 당하기 전에 차에 올랐어. 바로 도망쳐 버렸어. 그리고 집에 돌아와 그 사람의 침을 싹 다 지웠다. 아파트 의료함 앞에 두었어. 얘야, 문 열어. 이 나쁜 년아야. 문을 열어. 너희 친정엄마가 아파트를 줬다고. 유세 버리냐? 이 나쁜 년아야. 나도 너를 좋아서 매달린 게 아니야. 아파트 때문에 매달린 거야? 자기의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된 그 사람은 집에서 쫓겨난 후에도 여러 번 우리 집 앞에 와서 그런 짓을 부렸어. 경찰이 오면 도망가다가 다시 나타나서 욕을 하며 나를 괴롭혔지. 원래 조용히 가려 했던 건데 남편이 제기한 말과 친정엄마가 남겨준 아파트를 두고 그 욕심을 못 버리는 태도가 너무 괴로워. 그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어. 그래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교사님도 아직 그분께 빚이 남아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 기억이 맞을까요? 아이고,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그분께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백백이에요.
그 사람이 노름을 했던 증거와 그의 비밀 계좌에서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 등을 가지고 그 인간한테 벌을 줄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전 남편으로부터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직접 손을 대지 않고 그 사람에게 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벌을 줄 필요 없이 그 증거를 경찰에 신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들은 노름을 벌인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것뿐이었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하러 갈 때 걸릴 일은 없었어요. 신우는 자기 형이 한 일에 놀라며 그 사람을 외면했고요. 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 사람이 연락하지 못하게 했어요. 언니는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연락했어요. 앞으로는 연락하지 않도록 할 테니 걱정 말아요. 전 남편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망가뜨리고 말았어요. 제 동생조차 버리고 말이에요. 내가 겪은 일에 대해 말하자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도와준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공감을 하게 되는 자매와 형제의 이야기예요. 아마도 어머니 아파트가 없다면 더 이상 그 사람과 연락하지 않고도 안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결국 나는 그 사람과 평화롭게 헤어졌고 재산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도와주는 분들과 새로운 사랑을 찾아 새 삶을 시작했어요. 아마 다음에 이야기를 보내게 된다면 더 행복한 이야기를 전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